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2013년 마열차입니다. 이 차는 이렇게 100g, 100g, 100g 소병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소병이에요. 그래서 구입도 용이하고 용량에 대한 부담도 없고 가격도 물론 당연히 저렴합니다. 아마 보이차 드시는 분들은 빙도 지역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산지고 금액이 문제가 아닌 물량 수량 자체가 워낙 적어서 구하기 힘든 고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금액도 사실은 너무 비싸지요. 그래서 쉽게 만나긴 어렵습니다. 뭐 물론 빙도나 노반장 같이 아주 유명하고 귀한 산지들의 차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들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양쪽 다 맛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빙도 지역은 워낙 유명한 산지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비싸기도 아주 비싸고요. 이 마열체 같은 경우는 빙도 인근의 산지예요. 빙도 지역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빙도 지역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고 빙도 지역의 차를 많이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빙도 지역 차 저는 왜 좋아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좋아해요. 라고 말할 만큼의 어떤 제게 쌓여있는 어떤 기억이나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빙도 지역의 차를 맛보실 때 두루 찾게 되는 것들이 있으실 테고 그때 한 번쯤 그래? 하고 이 차도 맛보셔도 좋겠어요. 왜냐면 작고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3년 차니까 그래도 7년 정도는 됐잖아요. 6, 7년 됐기 때문에 지금 마시기에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 유명 산지라는 개념도 참 애매해요. 언제부터 떴느냐를 오래 드셔오신 분들이면 빙도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 확 뜨더니 이제는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졌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요즘은 또 처음 드시는 분들은 또 빙도 지역이 지금 요즘 너무 유명한 핫한 산지이기 때문에 빙도 차 있어요? 노반장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먼저 찾으시는 차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유명한 것들이 더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지금 익은 향도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차를 좀 나눠주셔가지고 맛보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13년이고 빙도 인근이면 좀 가격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너무 가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네. 가격이 참 마음에 들어서 하나를 샀는데 100g짜리 하나를 사놓고 이거를 덜렁 헐어버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헐지 못하고 오늘 사실 처음 뜯었어요. 오늘 사실 뜯은 이유가 얘를 하나 더 샀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헐었는데 얘를 하나 더 사서 최소 300g 정도는 맞춰놔야지 내가 얘를 즐겁게 마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최소 3개를 산다고 해도 가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물론 저는 살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에도 어떤 경제적인 어떤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 좋겠어요. 다행히 저는 제 기준에 맞고 제 형편에 맞는 차들을 야금야금 사오고 있고, 또 이렇게 나름 추천까지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차 오늘 처음 마신 거 아니고요. 방송에서도 몇 번 마셨고, 아무리 가격이 좋아도 맛이 나쁘면 솔직히 권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최소 다른, 물론 모두의 입맛,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제가 맛이 없어도 다른 분들은 맛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최소한 내가 맛있고 내가 좋은 점이 있어야 권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나는 이거 좀 그렇던데 너는 어떤 점이 좋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고민해서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차는 정말 권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찻잎을 많이 넣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너무 조금 넣었나. 그래도 컨디션이 썩 좋은 날은 아니기 때문에 좀 옅게 마시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목에 명치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장기하의 노래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가 생각나는. 웃기고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 정말? 전 이건 지금 이 책이 나온 지가 언제지? 2016년에 3세, 2016년 7월에 나왔고, 첫 발간 1세가 나왔고, 2016년 10월에 3세가 나왔고, 3세거든요, 이 책은? 3세로. 근데 좀, 그러면 최소 2016년 뭐 5월 이전에 썼겠죠. 아무리 빨라도. 볼게요. 이 부분 들어보세요. 정말 공감하시는지. 바야흐로 멘토의 시대다. 창업 멘토, CEO 멘토, 부동산 멘토, 투자 멘토, 농심 멘토스, 이거는 이 말장난을 좋아하십니다. 농심 멘토스, 힐링 멘토, 다이어트 멘토. 너도 나도 틈새 시장을 노려 멘토가 된다. 멘토를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생겼다. 강연료를 받고 책을 써서 인쇄도 받고 잘하면 텔레비전에도 나갈 수 있으니 적성만 맞다면 꽤 괜찮은 직업이다. 이 기세라면 멘토의 개체수가 멘티를 능가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멘토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건전한 멘토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자격증 시험이 생긴다. 수험생을 위한 학원이 문을 연다. 멘토 9급 스피드 합격반 40% 할인. 학원 강사는 멘토 지망생을 위한 멘토라는 뜻에서 메타 멘토라고 불린다. 이렇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멘토가 확실히 늘었다고 생각하긴 해요. 멘토, 힐링만큼이나 멘토라는 단어도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죠. 저는 이 멘토라는
개념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그 인생 전반의 멘토라는 것은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멘토는 있을 수 있겠죠. 말하자면 저는 책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하고 또 다양한 사회 현상에도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에 관한 혹은 뭐 책에 관한 또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회 활동이나 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반에 대한 뭐 이런 멘토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멘토가 가능한가? 저는 잘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고 늘 약간 새로운 어떤 나에게 시각을 제공해주고 나를 발전케 하고 나에게 조언을 주고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지만 그건 각 부분에 따라서지 전반 모두를 어울릴 수 있는 대상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모두를 찬성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이 차 맛있어요. 연하게 마셔도 네, 맛있습니다. 거슬리는 것 없고 보이차스럽고 보이생차스러운 맛이 있고 제법 익었어요. 그리고 저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자의식이 강한 편이니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 말이 맞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저 부분은 약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아, 절대 공감. 필기하지 않아서 기억나지 않는 지혜는 필기해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고 있지만 그저 웃기는 것만은 아닌 생겨나는 신조어들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 신조어들이 주는 일반화가 저는 몹시 불편해요. 그 일반화 시키는 것들은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 틀에 가두는 것이라서 말하는 사람도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제약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 신조어들의 출처가 썩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널리 쓰이다 보니까 그냥 무람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출처가 된 내용을 사람들이 인지도 못하고 많이 써요. 이걸 아는 사람만 알겠죠. 아는 사람은 몹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뭐 지나치게 민감하다.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덤벼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죠. 저는 주로 넌 너무 진지하다. 넌 너무 매사에 너무 예민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아는 이상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많이 참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정말 나는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걸릴 걸 다 얘기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만 일단 나부터 잘하자. 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지나치게 예민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넌 지나치게 편협하거나 둔감한 거 아니니? 막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그래 그것이 뭐 사실이긴 하니까 내가 나의 민감함을 내가 싫어하진 않지만 나는 나 자신이 민감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것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방금 읽은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지 멘붕 안 썼으면 좋겠지. 힐링 너무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지. 정말로 치유가 됐다면 왜 무수한 힐링들이 필요한 것인가? 한두 개면 될 텐데 치유가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힐링이라는 것은 데일밴드 수준이나 잘해야 후시딘 수준 정도인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왜 힐링인가? 멘붕 같은 단어들도 마찬가지죠. 대체 그의 멘탈은 얼마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붕괴는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아주 붕괴됐다가 또 이렇게 재건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붕괴가 되는 거겠죠? 이 얘기도 그런 얘기 나와 있거든요. 멘토라는 단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멘토가 300명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의 멘토. 되게 근사한 어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강연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멘토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니란가.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잘하자. 나 잘하자. 입을 다물 때와 열 때를 알자.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고, 아직 멀었으니까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말로 튀어나오는 것이겠죠. 아, 역시 차나 마셔야지. 이렇게 된 잔들 수구거든요. 수구가 최근에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굳이 물 따르는 부분이 없는, 이거를 작가님들이 만드실 때는 수구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문양배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뭐 큰 잔으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이름이 붙던 저는 마음대로 사용 중이고요. 이렇게 잔으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아서 애용합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린 바 있나요? 이 잔을 비우고 보여드릴게요. 손잡이도 없고 출수구도 따로 없으니 잡는 법이 불편하고 사용이 편치 않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불안하게 잡는 걸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과하게 힘을 줘서 잡아야 되면 약간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정감이 없는 상태를 몹시 불편해하는 편이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은 이렇게 잡는 건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만 잡으면 불안하니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라인에 받쳐요. 여기를 잡으면 뜨겁거든요. 라인, 좀 더 두툼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손에 받치면 훨씬 활용하기 좋습니다. 수그로 따를 때는 이렇게 넓게 잡아도 되고, 좀 좁게 잡으면 잔으로 마시기에도, 저는 손목 꺾어서 잔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두루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잡으시면,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마 개완 잡는 것과 좀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얘네들이 좀 더 크니까, 길이가 좀 기니까 손이 작으면 좀 약간 불편하실 수 있겠어요. 전 손이 큰 편이라서 큰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인장이에요. 타오바오에서 저도 처음에 중국 다구들을 하나씩 구입할 때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지나치게 유치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죠?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너무 중국풍인 다구들이 많아서 싫더라고요. 그때 타오바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바오를 뒤졌더니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지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아주 심플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색감이나 이런 것도,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꽤 즐겨서 꽤 구입을 했었어요. 가격도 아주 저렴한 것들이 많아서 배송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주 오래 걸린 정도도 아니라서 구입할 만 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두 개 정도고요. 저는 그 차판도 구입해보고 차도 구입해보고 다구들도 여러 구입했습니다만 한두 개 정도예요. 두 개 정도는 아주 잘 쓰고 나머지는 다 남 주기도 하고요. 이거 구멍 뚫어가지고 지금 선인장을 심어놨어요. 미니 선인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타오바오에서 산 중국제 찻잔이었어요. 두께가 너무 두툼해서 어떤 차에도 약간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보온력이 너무 높은 거죠. 게다가 어디를 잡기도 되게 애매하고, 저처럼 대충 이렇게 저렇게 잘 사용하는데도 어떤 쉐입이든 잘 사용하는 편인 사람에게도 불편했어요. 이게 나름
변형 개완, 수국, 찻잔 몇 개 해가지고 세트였는데 세트 다 있는 걸 세트 호기롭게 사서 다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다 물을 부어서 좀 진하게. 찻잎을 아무래도 너무 조금 넣었나봐요. 평소보다 너무 옅어서 아쉽네요. 그래도 향은 아주 좋습니다. 익어가는 차향이 나고 여름인데도 텁텁하고 뭐 이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여름엔 약간 꿉꿉하고 텁텁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입맛 때문이겠죠? 상태? 낄낄거리면서 맥주와 함께 해도 좋을 책이 아닌가. 계속 가방에 넣어두고 외출할 때만 잠깐 읽었거든요. 이 쏜살무고 시리즈가 되게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서 심지어 고전부터 많이 나와서 진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기, 외출하면서 가지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글자는 아주 크지 않아서 양은 꽤 되거든요. 책도 아주 근사한 양장본부터 가볍고 쉽게 읽히는 문고판들까지 다양하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하듯이 다다익선은 차와 책에 모두 적용됩니다. 물론이죠. 아우, 맛있네요. 네, 좀 식혀가면서 쭉 들이켜야겠습니다. 이 차도 차갑게 마실 만한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맛보기에는 너무 뾰족하지 않고 꽤 구수한 맛도 많고 단맛도 있어서 시원하게도 마지막 잔 정도는 시원하게 마셔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차가운 것들을 많이 마셨더니 저혈압에다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저는 몸이 약간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최근 기압도 되게 낮았죠. 습도가 높고 몸이 좀 안 좋고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따뜻한 차를 마시니 몸에 좀 온기가 돌고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일수록 실내에는 쾌적하게 에어컨을 틀어 놓으시고요. 따뜻한 차를 드실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신선노름 하듯이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따뜻한 차 드시면서 쾌적하면서 몸도 건강한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